네,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정한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너무 질문이 철학적이다. 흔히들 처음에는 가슴에,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 때문에 횡격막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뇌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뇌 속에 여러 가지 전기 자극과 여러 가지 호르몬,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들 때문에 마음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뇌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저도 가끔 우울하고 축 처지면 이러다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울한 상태가 우울증인가요?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어떠한 걸 마음을 상실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한 기분이 빠지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빠졌다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2주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될 때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현대인들이 일생 동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1명가량은 평생 중에서 한 번은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에 비해서 좀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감정부전장애 혹은 우울신경증이라는 병을 포함시키면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1990년대에는 모든 병 중에서 우리한테 장애를 준 정도에서 4위였습니다. 그게 2020년이 되면 심장질환을 제외한 2위가 됩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고요. 우울증은 신체 질환 및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어서요. 네. 우선 심근경색, 심장 영향이 오는 것이 일반인에 비해서 5배가량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배나 높아요. 예. 또 노인의 경우에 예. 연간 사망률이 일반인은 14%쯤 되는데 우울증은 34.2%, 한 3배가량 높은 걸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좀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말 몇 번 안 하시죠. 그래서 성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울증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주요 우울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오고 네. 또 이제 그 너무 지나치게 사회적인 그 접촉도 줄어들게 되고 자기 일상에 큰 지장을 주면 우리가 그걸 주요 우울증이라고 그러고요. 그에 비해서 우울신경증은 증상은 좀 약하지만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울신경증은 가다 보면 더 깊은 주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 외에 또 다른 종류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이 거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겨울잠 자는 곰처럼 네. 잠만 자게 된다거나 네. 음식만 잔뜩 먹게 된다거나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정형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대개 여성분들 경우에 생리 전에 나타나는 월경전 불쾌 증후군 이런 병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울증,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건 스트레스가 클 때, 네. 또 하나는 뭔가 상실감이 우울증을 많이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호르몬의 변화가 와도 여러 가지 이런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또 새학기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선생님이나 뭐 친구들 네, 간에. 네, 네. 그래서 아이도 혹시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진짜 궁금하네요. 어떨까요, 선생님? 아이들. 네, 성인은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고 흥미의 저하를 나타내지만 아이들은 우선 쉽게 짜증을 내는 어떤 그런 성격의 변화처럼 나타나는 수가 있고요. 또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학교에 적응이 잘 되고 있던 아이들이 적응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추세를 보면 그 아빠들이 다 보내고 혼자서 네, 돈 벌면서 돈 붙이고 혼자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탁 앉아 있으면 그 공허감이 밀려오면서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남자들의 우울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나치게 운동, 어떤 지나치게 어떠한
한 가지의 취미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지나치는 또 음주를 벌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한테 분노, 화로 이렇게 자기의 우울증을 표현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는 엄마 편만 들지. 엄마는 이제 애한테만 모든 신경을 쏟지. 그렇죠. 남자가 굉장히 할 일이 없어지면서 공허해집니다. 돈 버는 기계 같은.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스팸 메일 같은 게 오거든요. 네. 예, 어디 무슨 술집 실장, 당신의 밤을 외롭지 않게 해드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걸 전화를 한번 해볼까? 외롭지 않게 해준다는데.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주겠구나. 그렇죠. 아유.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뭐 증세 아닙니까? 네, 쭉 말씀드린 대로 당황해 하시네요, 선생님이. 임신 중에 그렇게 굉장히 급격히 그 우울감을 느끼신 분이 계세요. 별거 아닌 걸로 화를 어떤 날은 벌컥 내고 또 어떤 날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운동하시다 우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울증에서 오는 거지 않나 예, 싶어요. 급격한 그런 감정 변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기에는 우선 여성분들의 신체형이 변화가 옵니다. 거기서 오는 자기의 고유의 신체형에서 변화 오는 데서 우울증이 발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건강할지, 이 아이가 혹시 어떤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게 또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폐경기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울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많은 불안감, 초조감을 나타내고요. 수면의 변화가 오고 또 이제 많은 땀을 흘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증세가 나타나고 또 기억력이 좀 많이 감퇴하는 그런 경향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여느 부부가 그렇듯 이들 부부도 아주 사소한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화면 이제부터 함께 보시죠. 아우, 쟤는 얼굴을 또 고쳤네, 또 고쳤어. 완전 인조인간 됐네. 이거 뭐야? 아유, 이거 뭐야? 세상에. 이거 뭐야? 아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 먼지 좀 봐, 먼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청소를 하고 사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당신이 치우든가. 아유. 아니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이건 여자가 해야지. 야, 그러면은 그렇게 돈 잘 벌고 집 잘 치우는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어? 아니, 그러면 뒷골이가 아니라 속골이 벌어오는 그런 남자랑 살지. 왜 나랑 살아?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누가 할 소리? 어머머머. 아우, 쟤는 또 고쳤니? 아니, 아이고, 이 뭐 먼지가 이렇게 많냐? 당신 힘들어서 그렇구나. 저기 미안해, 내가 이따가 이것만 보고 얼른 저기 청소기 돌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내일은 내가 해야지. 아유. 내가 할게. 나는 자기가 돈 번다고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 돈 조금만 벌어다 줘도 이렇게 일찍 나랑 시간 보내주는 게 더 좋아. 넌 얼굴도 이쁜 게 어쩜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냐, 너 진짜. 너 같은 말이라. 야, 인순아, 내가 너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니, 표인순? 어? 야, 인순아, 나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한다. 나도야, 자기야. 나 너 사랑한다. 이리 와봐. 방에 들어가자. 응. 아유, 좋다. 네,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상황극을 네. 해봤는데요. 직접 해보신 두 분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근데 자꾸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표현순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맞아. 제가 하면서도 계속 놀라는 거야.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사실 그냥 저도 모르게 애드립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할래. 뭐 이런 애드립이. 지금 보여주신 방법은 역할 바꾸기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의 갈등에서 오고요. 그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대화 부족과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든요. 이런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 많이 줄 것이고요. 그러면 훨씬 우울증에 갈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나도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흥미나 쾌감이 저하된다. 불면 또는 수면 과다가 있다. 무가치함 또는 죄책감이 있다. 집중력이 저하됐다. 체중 감소 혹은 증가가 있다. 초조함 또는 늘어짐이 있다.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이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든다.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정도나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9개 다 돼요. 진짜? 9개? 진짜로. 솔림 양. 정말?
입원합시다. 진짜 아홉 개 중에 9개면 이건 심각한 거죠. 너무 많은데? 자, 다른 분들은 어때요?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6개요. 진짜? 박둘선 씨 6개? 야, 이 뭐야 집단이네 이거. 단체로 입원해야 될 것 같아. 9개 전부 다 솔림 씨, 솔 씨. 이게 네. 몇 개부터가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고요. 아, 2주. 2주. 2개 내지 4개 정도 있으면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우울증이잖아요. 네. 좀 제가 평소에는 저 안 그래 보이는데 신나 보이는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조울증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좀 생각보다 어두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까만 옷 맞춰 입고 왔는데 예, 선배님은 어떻게 우울하신? 글쎄요, 집에 가도 웃을 일이 없고 회사 가도 웃을 일이 없고 방송국 가도 웃을 일이 없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검사 받으러 한번 예, 가보죠. 진짜 많은 것 가시죠.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셔서 당황하셨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늘 어쨌든 그런 깔려있네. 예. 네, 예. 유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떨어진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데 실제로 저는 정말로 그런 그리고 가끔 지하철 타다가 혼자 울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KBDI 검사 실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검사에 널리 사용하는 BDI 검사의 한국판으로 21개의 간단한 문항을 통해 우울증의 정도를 파악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샤 검사 실시. 대칭 형태의 그림 10개를 보고 느낀 점을 말하도록 해 대인관계, 강박증, 스트레스 정도 등 성격 전반을 검사해봤습니다. 마지막 검사는 집, 나무, 사람 검사. 표인봉과 김원구가 그린 그림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 현재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 감정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우울증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개그맨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네. 표인봉 씨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날씨 결과가 아내랑 싸우기 전하고 싸운 후랑 이게 다르거든요. 예. 제가 근데 조금 이제 좀 이면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 예. 지금 오늘은 조금 제가 원래 항상 자신에 차 있었는데 네. 오늘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요? 예. 항상 작잖아요. 우리 표인봉 씨는. 자가 진단 결과에서는 9개 증상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돼가지고 맑음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어릴 때부터 예, 예. 아가 참 밝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예. 네네. 나이 50에 이렇게 밝기 쉽지 않은데. 그림 그렸나 봐요. 4가지 그림을 그렸고요. 우선 집의 전체적인 그림의 크기나 위치가 아주 편안하고 정상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집 옆에 새와 꽃잎 등 다양하게 그려준 아주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의 줄기에서 약간 좀 가늘어진 부분에서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면 관심과 애정을 조금 바라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좀 불안한 이 좀 있고 라고 정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밑에 그림도 전체적으로 다행히 위치나 크기로 봐서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설명드릴 수 이런 있겠습니다. 구도도 함께 네. 보면서 네. 판단이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여기서는 전반적인 기능 평가에서는 네. 좋은 점수를 보여주어서 맑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표인봉 씨는 뭐 이제 뭐 별 걱정이 없었는데 네. 우리 그 김원구 씨가 20대인데 늘. 구름이 벌써 2개가 껴 있었어요. 예, 이게 걱정이 됩니다. 자, 왜 그럽니까, 우리 김원구 씨? 우선 자가 진단 결과에서 9개의 증상에서 본인께서 3가지를 체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이상이면 우울증, 2가지, 4가지면 경한 우울 경향, 즉 우울 경향을 보여주어서 저희가 그림 말씀드릴 수 있었겠고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위치나 크기는 커다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우선 나무가 딱 하나,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이 없고요. 사람 두 사람이 머리가 지나치게 크게 그려졌고 또 하나는 눈이 아주 크게 그려졌습니다. 조금 예민함,
좀 불안함 또는 욕구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지나치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책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꼭 무엇을 해야 된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하시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울증은 생각보다는 잘 치료가 되는 경향,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치료하면 90% 이상은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네. 많이 좋아지는군요.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우선 마음속의 갈등을 또한 주변의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줄 수 있는 정신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약물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광선치료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 습관을 조금 이렇게 교정해 주어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치유되기도 하나요? 어떤가요? 소수에서 6개월 내지 12개월가량의 심한 우울증 겪고 나서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자체가 자살률이 15%가 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요. 또 하나 치료를 제대로 하면 그 기간을 짧게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치료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재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울증 정말 병입니다. 병이 있다면은 빨리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 그렇죠. 네, 네. 오지 않도록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자기의 그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의 유연성을 좀 필요합니다. 성격을 좀 부드럽게 갖고 남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두 번째로서는 내 스스로의 장점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주고 나의 장점을 키울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잘 많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우리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양반대로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넓이로 쭉 펴시고요.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손바닥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옆구리를 먼저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리시고 또 반대쪽 좌우로 한 번 더 내쉬면서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교수님, 이런 운동들이 네, 네. 우울증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운동을 통해서 네.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훨씬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뇌의 상태를 훨씬 스트레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잠자기 4시간 전 이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통증 때문에 잠에 방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전 시간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운동하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춰야 먹는다. 네. 자, 질환에 관한 정보도 얻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요? 첫 번째 음식은 레몬워터. 오미자 화채입니다. 오미자, 파채. 네, 우선은 적절한 정도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때 물을 저희들이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야채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건강 퀴즈 나갑니다. 네, 문제입니다. 우울증에는 달콤한 초콜릿이 좋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초콜릿은 과연 몇 우울증에 번일까요? 도움이 될까요? 아닐까요? 자, 정답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 나뉘었어요. 표인성 선배님이 자꾸 X라고 해서요. 아니,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아까 우울증 테스트에서 가장 밝게 나온 분 얘기를 들어야죠.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돼서 뭐 초콜릿을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초콜릿이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초콜릿 우울증에 도움을 줄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사랑하나 살려줘. 말도 안 돼. 아름다운 우울이에요. 자, 시원하게
지금만. 표정이 밝아졌어요. 레몬 먹을 때만요. 예, 우리 기분 안 좋을 때 먹으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일반적으로 초콜릿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과학적으로는 아까 변병호 씨 말씀대로 지나친 당분 섭취, 또 지나친 지방의 섭취가 우리 머릿속에 작용을 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에 초콜릿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미자 화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영원 좀 먹자. 나갑니다. 네, 다음 중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계절성 우울증이 있어 일광욕을 즐기는 표인공. 2번, 증상이 나아져 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장미화. 3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매일 챙겨 먹는 박둘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2번. 네. 원래 그 우울할 땐 햇빛 쏘이면 좋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오메가3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의 단점은 늘 신문을 앞면만 보고 끝까지 안 읽는다는 거죠. 그건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걸. 그렇구나. 그래도 어쨌든 좋은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로 끊으면 안 되고 의사분과 그 충분히 상담을 해서 네. 이제는 안 드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는 정말 약을 좀 줄이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바로 끊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MC가 먹게 되느냐 아니면 양 팀이 사이좋게 먹게 네. 되느냐.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저기 한꺼번에 뛰어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자, 정답이 2번이 나왔습니다. 네, 예, 왜 그런가요? 우선 1번 일광욕은요. 네. 저희가 겨울 들어서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 늘어지고 많이 먹고 잠이 조금 많아지면서 생기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멜라토닌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고 그 경우에는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광선 치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네, 오메가3 생선을 매일 먹는. 이것도 좋은 건가 봐요. 예. 그 실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네. 생선을 많이 드는 나라에서는 우울증이 적어진 그런 경향이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오메가3 자체가 우울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2번이 틀린 거로 네. 변명이 됐잖아요. 네. 왜 틀린 건가요? 네, 우울증의 치료는 특히 약물 치료는 네. 충분히 회복되고 나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주셔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도 우울증이 회복됐다. 이 약 그만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사와 상의해서 충분한 기간 약을 복용하고 나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정한용 교수님께 감사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